오늘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방송을 맡은 블루칩의 선물 선생입니다. 일단은 교육에 앞서서 이 교육방송 시청하겠다 입장하신 분 숫자가 이제 꽤 나오는 걸로 찍히고 있는데, 카톡방에 77 올려주신 분들은 셋, 여섯, 일곱, 8분, 딱 8분 계신데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이야기 드리고 하면서 가볍게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카톡방에 계신 분들 숫자가 112명, 뭐 그 중에 직원들이랑 뭐 이런 거 빼도 한 90명 이상은 되시겠죠? 100명 뭐 이렇게 되시겠죠? 그 인원들 중에서 지금 방송 시청한다 이렇게 찍힌 게 지금 22명 찍힌 게 맞는지 45명 찍힌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20분 이상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또 77이라고 올려주신 분들은 뭐 7분, 8분, 뭐 이제 10분 뭐 이렇게 나오고 계시다는 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팔레토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 2대8 법칙이라고도 하는, 그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뭐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직원 20%의 직원이 전체 업무의 80% 정도 소화해내고, 부의 측면에서는 상위 20%의 인구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요. 동물이나 자연계에서도 개미들조차도 뭐 전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20마리가 이제 빡시게 일하면서 전체 일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뭐 전체 20%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것을 이제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도 추려지죠. 방송하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 전체 한 20% 정도, 뭐 77 시청하시는 분 참여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뭐 한 20% 정도,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차이가 나중에 가면은 부의 차이, 결과의 차이로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하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잘 믿어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랑 열심히 소통해 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실 때 팔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는 20%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무언가 내가 표현해야 될 때, 참여해야 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의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방송 주제는 이제 파생 마스터님이 메인으로 잡는 투자 전략이 되는데요. 이제 중심값, 추세를 따르는 투자 중심값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은 항상 원칙이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그 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투자는 사업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까닭을 살펴보고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초기에 투입이 되고 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결과는 미래에 발생돼서 알 수 없지만 현재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사업이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투자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결과는 미래에 발생돼서 불투명하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사업과 투자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 난 사업을 한다, 사업할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투자도 나 이번에 어디에 투자해,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시기, 매매 판단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의거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모든 투자의 기본 베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를 따르는 투자, 이제 이거는 그 시장 격언에도 많이 있는 표현들인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거는 뭐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격언들입니다. 또 시세와 호가, 즉 그 HTS나 MTS 창에서 가격 변동이 막 빨갛게 파랗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흥분을 느껴요. 와, 이거 내가 잡지 않는 사이에 더 많이 튀기고 나만 빼놓고는 다들 막 부자 돼서 희희낙낙하는 거 아닌가, 또는 와, 내가 갖고 있는 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끝없이 빠지면서 나를 거지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포에 빠지면서 점점 거기에만 생각이 매립되고 몰입되고 주변을 보지 않고 원칙을 보지 않고 빠져드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곧 추세를 따르는 투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세를 따르는 투자, 중심값 투자, 이 투자의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심값 투자의 원칙 넘버 제로. 제로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 제일 토대가 되는 것이겠죠. 룰 넘버 제로. 달리기 시작하는 종목에 올라타라. 즉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타이밍에 매매를 시작하라 라는 표현이 되죠.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기존의 변동성보다 큰 폭의 상승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달릴 준비가 되지 않은 종목, 즉 달릴 준비가 되지 않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에는 아직 투자에 대해서 시작할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차트를 사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의 차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트는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투자할 때 투자 초보자들, 특히나 마음 조급하고 급하고 막 이런 초보자들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늘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시장에서 돈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조바심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투자에 대해서 액션에 관심을 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바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은 시장은 조급한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여유 있는 사람 주머니에 넣어주는 기계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여유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심적으로 또는 투자 판단과 투자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쫓기지 않고 원칙과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는 간단한 사례로 부동산만 찾아봐도 알 수 있죠. 급매물, 이건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이 싸게 내놓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 파는 사람은 불리합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은 유리한 가격에 사겠죠. 마찬가지로 선물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조급하면 사지 말아야 할 때 사게 되고 팔지 말아야 할 때 팔게 되죠. 여유 있고 원칙이 있다면 사야 할 때 사고 팔아야 할 때 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지 않은, 변동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변동성을 보이고 추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를 시작할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됩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사례를 보면 슬슬 변동성을 만들면서 추세를 형성할 때, 이때가 우리가 매매를 시작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중심값 투자 원칙 넘버 원, 룰 넘버 원. 위험을 먼저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투자라는 거는 뭐 어떠한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투자는 결과가 미래에 발생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인간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언할 수는 없죠. 미래는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리스크를 담보로 수익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이냐, 내가 이번 투자건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내 판단이 틀렸거나 또는 내 판단이 맞았을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삑사리가 발생돼 가지고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때 이 정도에서 내가 감수할 리스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감수 안 해, 일단 빠져서 지켜볼 거야 라는 식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사전에 계산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업과 투자의 공통점,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감당할 때 끌려가는 투자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흔히 표현할 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여기에다가, 즉 중심값 투자 원칙 룰 넘버 원에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계산하고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만 감수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기도매매하고 도박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룰 넘버 원, 계속 위험을 먼저 계산하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생 마스터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심값은 두 가지의 계산법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중심값 1번,
중심값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은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두 번째 것은 시가와 종가의 평균이죠. 이 고가와 저가의 평균, 시가와 종가의 평균, 이 중심값들은 당일 매매가 됐던 또는 주봉일 경우는 그 해당 그 주에 매매가 됐던 월봉일 경우는 해당 월에 매매가 됐던 매매를 했던 투자자들의 평균값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값을 기준으로 손절값을 계산하게 될 경우 그때의 평균적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가격을 나의 손절값으로 사용해서 평균 투자자들이 손실로 전환될 때 나는 끊고 튀겠다. 그리고 이후 추세 봐서 또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들어간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심값 1, 2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하고 추가 변동성을 고려한다. 이 추가 변동성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가격이 흔들리니까 중심값을 100원에 잡았는데 99원까지만 딱 찍고 반등을 하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여백을 약간 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다뤄보겠습니다. 중심값 투자의 원칙 룰 넘버 2. 진입 시점을 결정하라. 이제 앞서서 나온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룰 넘버 1에서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할지 중심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절값을 대비해서 어디 가격에 진입하느냐가 결국은 이 투자권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손절을 감수할 것이냐라는 것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투자 상품, 투자 종목에 대해서 중심값이 100원이 나왔습니다. 현재가는 105원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한다면 105원에 들어가서 100원에 손절을 하게 되니 즉 5%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곧 진입 시점을 결정하라 라는 것이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100 얼마에 진입할 것이냐, 내가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 라고 인정하고 손절을 칠 때 몇 퍼센트의 손절,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중 결정,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비중은 총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수 리스크, 퍼센테이지가 크게 들어간다면 비중을 작게 해서 총 자산 대비 차지하는 손실 부분을 컨트롤하고, 감수 리스크 퍼센테이지가 짧다면 비중을 크게 태워도 총 자산 대비해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컨트롤이 된다. 즉 리스크가 컨트롤이 된다. 즉 투자할 때의 리스크 컨트롤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졌냐, 몇 퍼센트 손실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번 투자권에서 총자산 대비 얼마나 태워서 총자산 대비 얼마나 리스크를 감수하는가, 이 관점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서 룰 넘버 3. 청산 기준, 즉 뭐 손절값이든 익절값이든 청산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고가, 그리고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고 했는데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시간이 흐르면 계속 거래가 발생되면서 중심값이 새로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따라오겠죠. 이 중심값이 갱신되는 중심값, 이 새로 갱신되는 중심값이 새로운 청산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청산값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되게 재밌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룰 넘버 4. 추세를 따르라. 아까 앞서서 중심값 투자는 추세를 따르는 투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바른 추세는 진입 이후에 중심값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수익을 내주는 방향으로 중심값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수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청산값에 의거해서 청산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발생되는 이익이 점점 확보되어 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뒤에 차트로 다시 흡수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중심값 투자의 원칙 룰 0번부터 룰 4번 0, 1, 2, 3, 4는 다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하나하나 떨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큰 맥락에 의해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차트로 예를 들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가능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률을 계산하면서 추세를 쫓고 대응한다 라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걸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시가 투자 사례 차트로 보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HDS상에 중심값을 이동평균선처럼, 이평선처럼 표시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진입이라고 체크해 놓은 시점이 변동성이, 그러니까 횡보세를 보이다가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으로 중심값 대비 상단부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올바른 추세를 탈 경우는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중심값에서 바로 손절값을 잡았다 할지라도 쭉 추세를 타고 이어지다가 해당 부분에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랫꼬리 만들면서 올라가는 반응이 나왔을 때 재진입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청산을 하고, 이후로는 중심값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매수 가망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풀게 되면 중심값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감수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는 당일의 중심값을 계산하게 되겠죠. 이제 진입을 해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면 전날의 중심값을 계산해서 이 중심값이 나의 청산값이 됩니다. 그리고는 청산값을 안 건드리고 추세가 올바르네, 역시나 보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그 전날에 형성되어 있는 중심값을 기준으로 또 청산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역시나 또 올바른 추세를 탔는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익을 더 만들어주고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전날 만들어진 중심값에 청산값을 잡았는데 이날은 청산값을 건드리게 되면서 청산이 되죠. 그리고는 다시 또 아랫골을 만들면서 올라가니까 재진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쭉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처음에는 손절값이었던 중심값이 시간이 가면은 나에게 이익을 확보해주는 가격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용어로 표현하면 트레일링 스탑, 즉 추적을 하면서 따라오는 청산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중심값을 따르며 추세를 따르게 되면 올바른 방향을 탔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고, 틀린 방향으로 잘못 잡았을지라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값은 일봉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봉에도 적용을 하면서 타임프레임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봉 차트로 똑같은 내용의 차트를 주봉으로 봤을지라도 마찬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진입을 하고 발생되는 중심값수를 통해서 청산자리를 계속 보면서 수익을 추구해 오다가 확보된 수익을 확보하며 청산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중심값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명확히 파악은 못하겠으나 얼추 다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값 투자 그리고 추세 투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는 분 계시면은 카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별도로 없으시면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30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 올라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상품은 선물, 옵션 이런 식의 파생 상품인데요.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파생 상품은 도박이다, 되게 위험하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파생 상품이 아니라 주식도 그냥 도박이다 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는 주식 투자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됐긴 했지만, 옛날에는 방송 나와가지고는 우리 며느리는 착해요, 주식을 안 해서 참 착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인상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카드 게임을 하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파생상품 투자를 하든 내가 이번 투자건들, 이번 게임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그리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위험을 감안하고 위험을 관리한다면 그것은 도박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뭐 파생상품을 하던 카드 게임을 하던 위험 뭐 이런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남들 돈 벌었대니까 아 나도 잘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사고 아 올라가 주세요 올라가 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확률 같은 거 무시한다면 그거는 투자일까요? 도박일까요?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물론 뭐 운이 100% 작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컨트롤이 가능한 것이냐의 영향도 있겠지만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가장 중대한 부분은 위험을 고려하고 감안하고 있으며 위험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위험을 계산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감수할 만큼의 위험만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투자를 한다면 효율성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에 투자를 시작해서 101에 파는 투자가 있습니다. 100에서 101이니까 1%의 수익이 발생되죠. 이 1%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주식에 그냥 내 돈 100만원만 딱 넣어서 투자를 했다면 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죠. 그런데 내가 이걸 미수를 써가지고는 2.5배 레버리지 걸어서 투자를 했다면 25,000원의 수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품 구조 설계상 레버리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를 한다. 그러한 부분은 투자의 효율성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레버리지고 두 번째는 상품의 레버리지인데요. 자금의 레버리지는 뭐 대출을 땡기든 누구한테 빌려오든 이러한 형태의 레버리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대체로 좋은 자금의 레버리지는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작고 언제까지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쫓기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없는 레버리지를 좋은 자금의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는 아니고 그냥 덧붙여서 이제 상품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나 옵션처럼 상품 구조 자체에 레버리지가 포함된 것이 이제 상품의 레버리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상품에 대해서 뭐 1%의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주식은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약 7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걸리면서 약 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단순히 이제 레버리지만 고려하면 이거 위험할 것 같아. 위로 올라가도 7배지만 밑으로 떨어져도 7배잖아. 위험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위험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중심값 투자이고 추세를 따르는 투자의 원칙들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똑같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하는데 여기서는 1,000만 원에 10만 원 버는데 저기서는 1,000만 원에 70만 원 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일지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강의의 마지막으로 앞서서 블루칩 선물 리딩을 받으며 실제 수익을 연결하셨던 회원님들의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카톡방에서 뭐 매매한 기간 손익 올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는 회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답변들을 주신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뭐 모니터상으로 보셔도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큰 거 몇 개 확대를 하면 블루칩 선물 1기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내역인데요. 약 11일 동안에 460만 원. 이게 이제 레버리지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300 수익, 130 손실, 120 수익, 100 손실, 100 수익, 30, 40, 35만원, 7만원, 27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크게 수익을 내고 위험 관리하면서 작게 손실 나고 다시 한번 크게 수익 시도하고 크게 수익 내고 다시 한번 그보단 조금 작게 손실 내고
크게 수익 내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작아졌다, 무리하면 안 되겠다, 위험 관리하면서 점점 투자금의 규모가 줄고 그에 따라서 수익금도 조금 줄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위험이 관리되고 흐름을 만드는 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원들이 인증샷 올려주신 거 1월 달에 1,100만 원 수익 나시고 얼마 수익 나시고 이런 식으로 쭉 올려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옵션도 하신 것 같네요. 수익 나셨다 이런 거 내용 있고, 마찬가지로 또 수익 나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의 인증샷 열심히 봐봐야 내 수익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수익들이 잘 나셨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잘 나는 수익을 앞서서 팔레토의 법칙에서 떨어져 나가는 퍼센트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20%가 되시는 회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방송 여기까지고요. 방송 라이브로 시청 못하시거나 중간에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녹화방송 올려드린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시간 안 되셔서 다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